안녕하세요. 톡스파이크입니다. 올 시즌 아직 2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시즌 초반부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2주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IBK 기업은행 1년의 사태를 한번 짚어보고 또 여자부에 가려졌지만 역대급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남자부 이야기, 그리고 25일 개막 예정인 중국 여자 배구 리그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아린 기자, 최근 좀 배구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좀 현장 다니면서 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좀 남자부를 많이 다녀왔는데, 남자부는 사실 좀 조용하면서도 많이 치열했다고 보는 게, 제가 갔던 경기 중에 거의 다 풀세트 접전을 가는 경기였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안산에 다녀왔는데 팬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좀 현장의 열기도 엄청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번 주였죠. 김산희 감독 대행으로 나선 IBK 기업은행의 첫 경기가 열린 2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또 많은 취재진들이 왔다고 해요. 저는 그날 장충에 있었는데, 그 삼산에 갔던 예진 기자님과 이래 기자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취재 신청이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뿐더러, 또 이래 기자님 경우는 이제 거의 팬들과 같이 앉아서 코트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많은 취재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일단 팀 자체가 개막 7연패라는 창단 최다 연패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 12일 KGC 인삼공사전이 끝난 뒤에는 조성아 선수, 주장세터인 조성아 선수와 당시 코치였던 김산희 코치가 팀을 2번 이탈을 했었고요. 하지만 20일 현대건설전을 앞두고 김산희 코치는 다시 팀에 복귀를 했고, 조성아 선수는 아직까지도 현재 상황에까지도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좀 처음 구단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21일 구단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21일에 구단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표명을 했는데, 이제 서남훈 감독과 함께 배구단 단장을 지금 사태 책임을 묻고 경질을 하겠다고 했을 뿐더러, 이제 조성아 선수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조성아 선수와 함께 팀을 이탈했던 김산희 코치에 대해서는 사의를 반려하고 팀의 정상화를 위해 좀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김산희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사실 현대건설전 전 앞두고도 구단에서는 조성아 선수가 복귀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아무래도 주전 세터이고 주장을 맡은 상황에서 팀이 연패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사실 몸 컨디션도 좋지 않으면서 좀 그런 이탈이 있었던 것 같다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공식 입장문을 발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성아 선수를 좀 어떻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후에 또 구단이 SNS로, 이번에는 보도자료가 아닌 SNS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죠. 저 이틀 뒤에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9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이제 SNS에 입장문을 한 번 더 올렸는데, 조성아 선수를 이제 임의 해지하겠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김산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산희 코치가 자녀 시즌을 맡는다는 일부 보도는 다르다. 신인 감독이 선정될 때까지만 김산희 감독 대행 체제로 간다고 바로 잡았고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에 대한 억지고 좀 상가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입장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김산희 감독 대행으로 그 체제, 감독 대행 체제로 나서면서 그럼 조성아 선수가 다시 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구단에서는 임의 해지 절차를 밟으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반려가 됐습니다. 네네.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코보에서도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임의 해지의 경우에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자유이사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구단의 서면으로 임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연맹 규약에 나와 있어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공모에 따르면은 이제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 반려시켰다고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IBK 기업은행 구단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죠. 조성아 선수를 함께 할 의사가 없다라고 강하게 나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조성아 선수가 이 상황에서 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 23일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전에서 또 김산희 감독 등이 어찌됐든 사전 인터뷰 그리고 경기 인터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전 인터뷰 자리에서 또 눈물을 보이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서남은 감독이 화가 나서 그 상황에 모든 선수 스태프가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화를 내셨다. 모든 걸 책임지고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후 또 보도된 서남원 감독 인터뷰를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조성아 선수가 빠졌지만 김학영 선수가 주전 세터로 기용이 되면서 그날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 김학영 선수도 코트 위에서 그래도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수치적으로도 나타나던데 김학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표승주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좀 1라운드 때 점유율이 10%에 그쳤다고 하면은 직전 흥국생명 경기에서는 27%를 가져가면서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갔더라고요. 팀에 있는 공격수들이 골고루 좀 공격을 때리지 않았나, 그게 하나의 승리 요인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흥국생명전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그 전 현대건설전에서도 김학영 선수가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보이면서 좀 상대 블로킹을 따돌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팀을 이끌어갈지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루빨리 팀이 좀 정상화가 돼서 사실 이번 시즌 IBK 기업은행이 인기 구단인데 많은 팬들 앞에서 행복 배구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자부에 비해 남자부의 인기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경기 내용이나 리그 순위 경쟁을 보면 남자 배구도 참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순위표를 보더라도 1위 OK금융그룹부터 7위 우리카드까지 승점차가 8점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4위 대한항공과 선두까지는 3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거의 본배구를 가기 위해서 그 전쟁하는 듯한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촘촘한 간격으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 배경을 저희가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즌에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팀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5위에 머물렀던 한국전력이 2위, 6위 현대캐피탈이 3위, 7위 삼성화재가 5위에 머물고 있는데 삼성화재 경우는 지난 시즌 6승에 머물렀다면 지금 2라운드 중순인데도 벌써 4승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우선 황승빈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좀 세터 포지션에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황승빈 선수가 러셀 선수한테 주는 백토스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고요. 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냈죠.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블로킹으로 득점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순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황승빈 선수는 개막전 때랑은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유니폼 딱 맞는 유니폼을 입은 느낌? 또 보자면 한국전력은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대석 선수의 존재감이 좀 코트 안팎으로 엄청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코트 안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수에서 엄청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한국전력이 리시브에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영석 선수가 리시브를 하는 로테이션이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서재덕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앞장 세워서 좀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임성진 선수를 넣고 또 조금은 수비 안정감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심원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유기적으로 팀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현대캐피탈은 리빌딩의 효과를 엄청 빨리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박경민과 김선호 선수가 벌써 이제 주전을 꿰차고 있고 또 김명건 선수도 점점 안정감을 찾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리빌딩 효과와 함께 좀 친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전 멤버들 뿐만 아니라 신인 선수로 들어간 홍동선 선수나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정강인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확실히 이시몬 선수가 그 전에는 뭔가 어깨에 짐이 많았다면 이제 서재덕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좀 더 균형 잡힌 공수 양면으로 균형이 잡힌 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두 번째 배경으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팀 컬러가 확실해졌다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브, 뭐 한국전력은 블로킹, 현대캐피탈은 김선호, 박경민이라는 탄탄한 리시브 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은 레오와 케이타의 한방이 있는 팀이잖아요. 이렇게 컬러가 뚜렷하면서도 그만큼 사실 약점도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의 서브, 한국전력의 블로킹,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 레오와 케이타의 한방이 없다면 반대로 이 팀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언제나 쉽게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클래식 매치에서 이게 엄청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졌는데 1라운드 경기에서는 삼성화재의 강서브를 현대캐피탈이 엄청 잘 막아주면서 리시브 효율이 56%에 달하면서 완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2라운드로 가게 되면은 삼성화재의 서브에 고전을 하게 되면서 리시브 효율이 2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반면에 삼성화재는 1라운드 경기 때 2개에 그쳤던 서브 득점이 12개로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리시브를 흔들게 되니까 블로킹 득점까지 11개로 높아지면서 양 팀의 강점과 약점이 확실하게 비교가 된 두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내 공격 자원들의 실력이 좀 평준화가 됐다고 들 수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 혼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국내 공격수의 지원 사격도 함께 이뤄지면서 팀들의 전력이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가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탑5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쟁쟁한 외국인 선수들을 제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국내 선수들 중에서 200득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히메네즈가 없던 상황뿐만 아니라 히메네즈와 함께 이제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허수봉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기록을 봐도 현재 10경기 40세트를 출전을 하면서 공격 점유율은 34%, 하지만 공격 성공률은 56%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쳐줬고 최태원 감독도 시즌 초반부터 문성민, 허수봉에 대한 기대가 컸고 우리에게는 외국인 선수가 2명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좀 어찌 보면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에 부응하는 활약을 좀 보여준 허수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금 외국인 선수의 점유율이 높은 팀도 있는데 OK금융그룹이 매 경기마다 레오가 거의 50%가 넘는 공격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재정 선수가 점점 치고 올라왔는데 조재정 선수가 프로 데뷔할 때는 아포짓 스파이커였는데 최근 몇 시즌 동안 아포짓이랑 윙 스파이커를 오갔어요. 그러다가 이번 시즌에 다시 아포짓으로 돌아왔는데 점점 이제 자기 기량을 펼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경기를 가게 되면은 엄청 일찍 나와서 몸을 푸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 끝나고 한번 물어보니까는 최근에 교체됐던 경기들을 보면은 1세트 때 교체가 됐다. 그러면서 그때 항상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게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일찍 나와서 자신의 몸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점점 팀에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드 때 전 가니까 거의 절반의 선수가 코트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몸을 푸는 걸 보면서 OK금융그룹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조재선 선수 욕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감독님한테 좀 외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선수들의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트라이아웃 이후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뭐 현대캐피탈만 봐도 히메네즈가 거의 못 뛰는 상황이고 뭐 대한항공도 링컨 윌리엄스가 있지만 사실 대한항공의 원래 아포지신 임동혁 선수도 있고 한국전력에서는
아까 수비를 얘기했지만 서재덕 선수가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실력이 팀 전력적으로 평준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서재석 선수를 보면은 공격 종합 부분에서 탑 10에 들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선수들 중에 가장 적은 범실을 기록했더라고요. 서재석 선수가 11개의 공격 범실을 하면서 공격에서도 좀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한국전력의 좀 상승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치열한 순위 경쟁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다들.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이제 감독님들이 항상 물어볼 때마다 아직 시즌 초반이다. 그 이제 순위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는 하시지만은 좀 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살짝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좀 결과보다는 경기력에 조금 초점을 둬서 아직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풀리지 않는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서 이제 거의 후반부 때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좀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팀 완성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좀 더 봐야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또 뭐 어떤 선수들은 팬들은 즐겁겠지만 우리는 정말 피가 말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이 4위잖아요. 3, 4위 팀 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에만 단판 플레이오프가 펼쳐지는데 어찌됐든 벌써부터 전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중국 여자 배구 리그도 25일 막을 올렸는데요. 11월 25일에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펼쳐질 예정인데 사실 공식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는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떠났고 상하이는 27일 랴오닝과의 시즌 첫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올 시즌 중국 리그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중국 리그의 강호인 텐진과 김연경 선수가 합류하게 된 상하이 팀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텐진을 보면은 국가대표인 주팅 선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손목 수술로 인해서 아쉽게도 출전을 할 수는 없지만 바르가스라는 좋은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리잉잉 선수, 위안시엔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좋은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상하이 경우는 김연경 선수와 함께 조던 라스도 같은 팀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액자시바지였죠? 네네. 네, 액자시바지에서 만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두 팀의 좀 2파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주팅이 있었다면 더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찌됐든 상하이에서는 김연경 선수, 조던 라슨을 보유하고 있고요. 각 대표팀, 한국과 미국 대표팀의 캡틴이기도 했잖아요. 도쿄올림픽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보였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윙스파이커는 든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외국인 선수 규정이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이번 시즌 변수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리그가 단축 운영이 되면서 거의 단일 대회 형식으로 리그가 이뤄졌단 말이죠. 또 리그가 11월 말에 시작해서 1월 중순에 끝날 예정인데 또 2월부터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더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정확한 일정이 또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정규 시즌만 15경기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마저도 사실 거의 하루 하면서 거의 올해 5월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열린 VNL 수준으로 리그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즌 직전에 갑자기 상하이가 큰 변수를 맞게 됐잖아요. 원래는 외국인 선수가 2명을 영입을 할 수 있고 출전이 허용했는데 갑자기 1명만
출전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상하이는 그 규정에 맞춰서 김연경 선수랑 조던 라슨을 영입을 했는데 다른 구단을 살펴보면은 다 한 명뿐이더라고요. 그쵸. 네. 텐진에는 바르가스가 있고 선전에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잘 알려진 티아나 보스코비치의 언니인 다이아나 보스코비치가 있는데 공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와 팬 모두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사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팅 선수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인 주팅 선수도 빠지고 사실 장수 소속인 장창린 선수도 사실 부상으로 리그에 불참을 하게 된 상황에서 과연 리그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중국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됐던 게 텐진과 상하이의 맞대결, 특히 김연경과 조던 라슨이 뛰는 상하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중국 팬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사실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연경 선수가 상하이에서 그 18 시즌에서 뛰었던 그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자유롭게 다른 팀에서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하이도 뭐 베이징에서 뛰고 있던 정춘레이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고 다른 경쟁팀에서는 더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번 규정이 바뀐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하이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 규정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두 명의 올림픽 MVP를 보유하게 되면서 상당한 전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도 상하이뿐만 아니라 많은 배구 팬들이 조던 라슨과 김연경 선수가 한 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많이 기대를 했겠지만은 이번 시즌에는 아쉽게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먼 스포츠 센터에서 열리는 올 시즌 중국 여자 배구 리그를 또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팬들의 관심도 클 것 같고요. 또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리그가 끝나는 1월 중순 이후 김연경 선수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